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을 조절하듯이 몸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뇌에 피드백을 주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얼마 전에 한 설문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설문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답변을 한 것이 뇌가 1순위가 나왔습니다. 뇌,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간,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답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건강에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뇌가 1순위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뇌는 아시다시피 모든 장기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가 생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나 또는 혈압 조절, 기타 식욕, 갈증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의 그런 근간을 뇌가 통제하고요. 우리가 몸의 움직임, 다양한 어떤 신체 활동, 여러 가지 판단과 기억을 하는 인지 능력, 다양한 정서 활동, 이런 모든 재반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활동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뇌 건강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아직은 의학적으로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뇌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어떤 원인 파악이 아직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약물을 개발한다 해도 그런 약물이 뇌 안에 잘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이나 치매와 같은 그런 퇴행성 뇌질환에서의 치료가 어려운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뇌는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병이 발생하기 전에 뇌의 건강을 미리 챙기는 그런 예방학적인 면이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뇌는 보통 20대 때 가장 성장을 하고 그 이후로 지속을 하다가 40대부터 퇴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 노화가 생기게 되는 기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면역 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세포들이 손상이 된다거나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그런 분비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뇌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기기가 쉬운데 그 노폐물이 잘 제거되지 않고 축적이 돼서 뇌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뇌의 세포들이 훼손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감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60대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예전에는 뇌 세포가 죽어서 소실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뇌가 줄어들고 그만큼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 세포가 죽는 것보다도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어떤 전체적인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이렇게 죽어나가서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많이 줄어들면 뇌는 세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고정관념이었다면, 시냅스라는 것은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역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뇌를 활동시키냐에 따라서 이런 시냅스가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서 다시 뇌가 재생될 수 있다, 뇌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뇌는 어떤 다른 장기보다도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재생도 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우리가 관리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은 뇌 내에서 생각보다 많은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 신경세포의 전 단계인 신경전구세포가 되고 여기서 다시 시냅스나 신경세포로 다시 더 발전하게 됩니다. 뇌에 있는 줄기세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시냅스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의 재생 능력이 뛰어난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포의 원형인 줄기세포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활동에 따라서 시냅스나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 외에도 우리가 아직 활동되지 않는 그런 뇌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부위의 뇌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그 부위가 회복이 안 된다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아직 활동하지 않는 뇌의 조직들이 그 부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뇌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뇌의 가소성을 통해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 건강해지고 더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뇌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 그런 지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했는데요.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일방향으로 해서 전달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을 조절하듯이 몸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뇌에 피드백을 주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체적 활동, 그 다음에 지적 활동, 그 다음에 정서적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뇌에 각각에 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뇌 자체를 큰 틀에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것들이 저는 취미 활동이라고 보는데요. 몸을 쓰는 신체 활동, 즐거움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지적인 그런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종합적인 그런 뇌의 재생을 위한 그런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신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활동, 정서적 활동, 이거를 각각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는 것이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활동인데요. 그것이 보통 혼자 하는 식의 어떤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보다는 뭔가 상대가 있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협동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도 올릴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짜면서 어떤 지적인 어떤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나 그런 어떤 신체적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좋은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실수록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 활동이 또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손으로 하는 운동, 또 한 가지는 스트레칭, 마지막 운동은 걷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뇌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신체적인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요. 흔히들 얘기하듯이 우리가 손가락을 많이 이용하면 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손에는 아주 많은 그런 이런 신경들이 섬세하게 이것이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 뇌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뇌에서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을 보면은 이 손과 관계된 그런 영역이 제일 큽니다. 코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서 돌리는 것, 이런 운동도 생각보다 우리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뇌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이 굳어 있는 것을 풀어내고 자세를 반듯이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면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을 최대로 쓰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가인데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을 쓴다는 것은 그 근육에 해당하는 이 뇌에서의 그런 평상시 쓰지 않았던 그런 운동 영역에서의 그런 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뇌의 어떤 운동 영역을 폭넓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스트레칭이나 어떤 그런 자세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기가 있는데요. 걷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균형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균형 능력의 유지는 이 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소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균형 능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조절이랄지 기본적인 어떤 몸의 생명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걷는 거를 통해서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손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뇌의 활동들이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뇌 쪽에 더 좋은 자극이 되는 걷는 방법은 가능한 한 보폭을 넓게 걷는 것입니다. 빨리 걷는 것은 이런 유산소 운동으로서 심폐기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의미가 있지만 뇌의 건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한 발로 이렇게 더 균형을 유지하면서 균형 유지 능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보폭이 좁아지게 되고 종종걸음을 칠 수가 있는데요. 그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균형 능력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보폭을 넓게 갖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천천히 걷더라도 넓게 걸음으로써 우리의 균형 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